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잃어버린 일상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날에 오늘 접종 과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분하게 진행됐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 일주일 열흘 동안 백신에 대해서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까 평온하고 예상과 달리 굉장히 무난히 진행됐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성인 예방 접종을 지속적으로 환자분들과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일상이라기보다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2009년 신종플루 때 우리가 그때 일가 예방접종에 독감 예방접종을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줄을 섰었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계절성 독감과 같이 가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그런 첫 발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예. 매년 예방접종을 스스로 맞음으로써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게 지난 11년, 12년간 습관이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 접종이 시작되는 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 배어있는 모두가 1호가 되는 대한민국의 K방역이 새로 시작되는 하루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예, 첫 환자가 발생하고 1년 37일 만에 첫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와의 약 400여일간의 이 사투를 벌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경험을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요양시설, 병원에서는 집단 감염이 특히나 취약하다라는 것도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백신 접종이 앞으로 그와 같은 사례들을 좀 줄여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명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근데 어떤 분은 키가 작고 어떤 분은 이 비를 피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100명이 손으로 하늘을 막는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고 있으면 우리 머리 정도만 가릴 수 있겠죠? 일부 면역이 강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경증으로 진행하거나 또는 코로나19도 피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면역이 약한 분들, 특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혼자서 거동하시거나 식사 또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양보호사나 가족 또는 보호자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우산을 편다면, 즉 이번에 65세 이상 또는 미만이라는 관련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예. 요양시설, 요양보호시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65세 미만의 분들이 종사자 또는 거기 입소하신 분들이 예방접종을 미리 맞음으로써 마치 우리가 우산을 폈다고 생각하면 내가 우산을 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또 그 안에서 유행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게 마치 우리가 우산을 펴므로써 주변 사람들이 비를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고 이에 따라서 그렇다고 100% 집단 발병을 막기는 어렵겠지만 집단 발병이 발생하더라도 소규모 또 치명률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첫 백신 접종이다 보니 굉장히 많은 국민분들께서 더 눈여겨보고 그 반응들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직접 백신을 맞은 분들은 어떤 느낌이고 소감은 어땠는지 저희가 한번 소감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자서 조금 더 울렁거리지 않을까 하는데 괜찮아요.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불안하고 좀 그랬었는데 맞는 데는 그 독감보다는 조금 덜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느낌은 크게 있진 않았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 맞았을 때 느낌은 그냥 주사 맞는 느낌? 네, 1년 동안 요양시설에 근무하면서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되게 가슴 졸이며 살았는데요. 이제 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마스크로부터 특히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점이 되게 기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걸릴까 봐 많이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접종하고 나면 일단 그런 불안감이 사라지니까 감사하고 또 그러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으시고 순차적으로 협조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독감 백신을 맞아 보셨잖아요. 그 독감 백신 맞는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주사 바늘이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오늘 접종을 마치신 분들의 소감을 직접 저희가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다, 안심이 된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지금까지 접종하신 분들 중에 특별히 이상 반응이 있다던가 뭐 부작용이 있다라는 사례는 지금 보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도 그 효능에 대해서 혹은 부작용에 대해서 좀 의문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 65세 미만에 대해서 한 발짝 뒤로 간 것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이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그런 과정에 형평성을 두기 위함입니다. 예. 현재 미국은 파이자나 모더나 두 예방접종, 이제 세 번째 얀산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처럼 아스트라제네카의 예방접종 방식의 그런 안정성과 유효성이 3월 말 4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주 초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 인구의 5분의 1 정도 되는 114만 명의 예방접종에 대한 유효성과 효과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한 연구조사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114만 명 중에서 중증의 합병증은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예방접종은 파이자와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60대, 70대, 80대의 고령층의 이 예방접종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더 많이 활용을 했는데 유효성으로서 입원할 수 있는 환자분들을 94%까지도 줄일 수 있었고 또 중증의 환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아주 유효한 그런 유효값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기존의 독감 예방접종과 제조 방식과 그다음에 안정성, 유효성이 유사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맞아왔던 독감과 같은 정도의 그런 부작용, 그다음에 그의 주의사항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 맞는 백신이다 보니까 조금만 변동사항이 있어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제 그 제주도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적정 보관 온도 한 0.5도를 벗어난 백신이 있었는데 이거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 없이 맞아도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그 유효 온도는 섭씨 2도에서 섭씨 8도 사이일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작년에 있는데요. 실온 상온에서 노출되었던 독감 예방접종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셨죠. 네. 하지만 이 예방접종의 가장 핵심은 유효 물질인 단백질이 동결, 즉 얼지 않도록 수송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냉동차라든지 이송 수단에 이런 온도의 변화를 중앙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센서가 있는데요. 이것이 즉 섭씨 2도보다 0.5도 낮아진 1.5도인 것이 확인되면서 냉장차를 교체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물량들을 교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이 필요한 양보다 더 충분히 했기 때문에 폐기를 할 수 있었지만은 현재는 한 분 한 분의 예방접종이 굉장히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폐기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지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온도에서 0.5도씩 내려갔다고 해서 이게 동결, 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효한 예방접종으로 안정하고요. 오히려 상온에서 20도, 40도로 올라가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침전물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 폐기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걱정이 된다고 하면 그중에 일부의 샘플, 얘를 뽑아서 분석 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백신 접종 과정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맞는 일반적인 독감 접종과 비슷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러 갈 때 그 전후 과정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우선 예방접종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통보를 받게 되시겠죠? 그럼 본인의 날짜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그럼 한 일주일 정도는 과음을 하거나 몸을 심하게 쓰는 운동,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예방접종 당일이 됐습니다. 당일에는 예방접종을 하러 가셔서 예진표를 꼼꼼히 작성합니다. 예진표에는 본인이 과거에 심한 알러지 반응이 있었는지,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등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예진을 하게 되겠죠. 예진 후에 예방접종, 일반적인 예방접종은 거의 유사한데요. 예진에 이것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오늘 예방접종이 가능한 분인지 아니면 2, 3주 안에 연기해서 예방접종이 가능한 분인지 또는 예방접종이 불가한 분인지 확정 판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료진을 통해서 진행을 하죠. 예방접종을 하시게 되면 1분 정도는 접종 바로 일어나지 말고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뭐냐면 33의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방접종 예진과 그리고 예방접종 그리고 예방접종 기간에 머무는 시간은 최소 30분. 즉 예방접종하고 1분 앉아 있다가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예방접종을 했던 기간에서 기다리셔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틱 쇼크 등을 처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3은 3시간인데요. 3시간은 혼자 계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접종 기간 근처 또는 집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하고 같이 계셔야 되고 나머지 3은 3일입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3일 동안은 우리가 심한 운동을 하거나 체온이 올릴 수 있는 사우나 이용 등을 자제하시고 혹시 몸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30-33 법칙을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화이자 백신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착을 해서 이제 내일부터 환자 치료 의료진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도 이제 3월 3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쪽 관계자들한테 분위기나 그 반응과 관련해서 좀 전해 들으신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5군데로 들어갔는데요. 중앙에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대표하는 감염병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이제 형제 병원인데요. 네. 사실 제가 저희 동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하면 아주 차분하게 진행됐고요.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지정받는 병원은 국가에서 인증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인증되었고 이미 모의 훈련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모실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차분한 가운데서 준비가 되었고 앞으로 3월 3일부터 의료진을 포함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예방접종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금 화이자와 직접 계약한 백신에 대해서 2번째 검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16세 이상 사용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 현재 방역 당국에서는 18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잖아요. 기준이 조금 헷갈려서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임상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임상에 참여하려면 본인이 성인이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성인의 기준이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별로 좀 다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주도 다르고요. 따라서 의학법상 임상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에서 만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성인이기 때문에 만 16세 이상에서의 그 유효값, 즉 우리가 임상실험 데이터 값이 있겠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16세, 17세는 만 18세 이상과 신체적 나이, 면역 반응이 같다고 판단해서 미국에서는 16세, 17세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 바로 이번 주, 지난주에 막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전문가 집단은 16세, 17세도 예방접종할 수 있다고 권고를 했고요. 예. 거기에 대한 최종안은 1차 안에 대해서 2차 심의하고 3차의 최종 심의안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의 화이자 바이오텍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16세, 17세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추가로 나오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백신이 접종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이 기대감이 좀 꺾이게 하는 부분이 변이 바이러스가 오면서 기존의 백신에 대한 좀 효과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연구 결과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3번째로 승인을 받게 되는 얀센에서 만든 존슨앤존슨 얀센 예방접종 방식도 우리가 지금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방식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일부 변이주에서 효과가 낮게 나타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은 60% 이상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생존하고 생명체와 결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결합 부분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결합되기 더 쉽고 오래 살기 위해서 스스로 변이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mRNA 화이자 모더나 방식 같은 경우는 그것이 변이가 아닌 변종, 즉 우리가 변이와 변종의 차이는 아시겠지만 사스 2003년은 사스 코로나 1이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사스 코로나 2입니다. 즉 변이가 아니라 변종, 다른 거거든요. 혹시 이 mRNA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변이를 넘어서 변종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파이크 단백에 대해서 무력할 수 있는 기술을
6주에서 8주 만에 빠르게 만들 수가 있고요. 예. 또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하고 같은 방식인 얀센, 노바백스,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얀센방식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 3개월, 6개월 만에 새로운 우리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변이주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가 되기 전에 예. 예방접종을 빠르게 접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변이가 발생한다 해도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3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다 지금 4가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예. 그것은 매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새로 나오는 변이주에 대해서 그걸 권고를 하고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이주가 변종이 되기 전에 주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반기에 맞고 또 하반기나 내년 초에 또 맞음으로써 그걸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을 신속하게 맞음으로써 오히려 변종이 생기는 것을 막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뭐 정부가 강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백신을 거부한다고 해서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뭐 그런 불이익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목표를 이제 11월 집단 면역 형성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좀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모두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체계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사례가 되는 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률이 거의 50%에 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으로 뭐 피자나 음료를 준다고도 하고 또는 예방접종 이후에 그린 패스라는 걸 준다는 정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예방접종은 본인의 선택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낙인 찍기로 코로나19를 경험한 완치 또는 우리가 격리 대상자 분들을 차별하면 안 된 거와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 하지 않은 사람을 그걸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사회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다만 우리가 대한민국 공동체로서 현재 대한민국 한반도에는 대한민국 국적만 살고 계신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 또 피치 못하게 대한민국에 계신 또 불법 체류하고 계신 분들도 대한민국에 모두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공평하게 인류의 차원에서 왜냐하면 한 나라가 예방접종을 딱 끝내서 우리는 우리는 개방할게 이게 통하지 않는 게 전 세계적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이죠. 따라서 예방접종은 인간의 존엄에 따라서 예방접종에 기회를 주되 다만 예방접종에 따라서 본인의 신뢰에 따라서 맞지 않는 분에 대해서 불이익은 주지 않고 다만 예방접종 순서가 됐을 때 충분히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의료진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에서 교육과 그것을 딱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법제가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스라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빨리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첫 발을 뗐기 때문에 접종이 시작된 다른 나라의 상황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니까 한 4월쯤에 완전한 일상 복귀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게 좀 가능한 건가요? 사실 국가 또는 어떤 리더, 지도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개인적으로 업무가 있어서 자주 방문했었는데요. 국가가 작고 또 국민이 인구수가 많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굉장히 잘 조직되어 있는 그런 문화인데요. 그 내면을 보면 20, 30대의 예방접종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대신에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많아서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긴 한데요. 예방접종이 시작했던 시점에서 이스라엘에 하루에 4,000명씩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뭘 시사하냐면 예방접종이 바로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방접종 이후에도 특정 기간이 지나야 면역이 생기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정적으로 돼야지만 훨씬 더 안전한 것이 될 텐데요. 하지만 국가의 지도자와 국가의 그 목표를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코백스 퍼실리티가 만들어진 이유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OECD 국가라든지 예방접종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을 구할 수 없는 인류 공영의 같은 병영을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 나라가 빨리 예방접종을 맞고 문을 여는 것보다는 이웃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국가와 같이 예방접종을 하고 같이 종식시키거나 같이 개방될 수 있는 시점을
대한민국이 이끈다고 하면 더 기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정부가 거리두기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유지되고 있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된 만큼 조금 더 안정적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조치가 연장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우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설 연휴 이후에 수학적 계산법 등에 따라서 몇몇 전문가분들은 3월 말 4월 초에 2,000명 이상의 4차 예유행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여전히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이 설 연휴 이후에 증폭되는 숫자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예. 서울 수도권의 대형 병원이나 또는 공장 등에서의 집단 발병이 지역사회로 들어서 그것의 연결고리가 아직 불씨는 남아있긴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됐을 때 일부 층에서의 경각심이 떨어진 것을 막고 또 안정적인 계약을 위해서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불가피한 정부의 선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앞으로 2주 동안 예방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또 의료진들의 그런 이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느슨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경각심을 더 갖춰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